자, 역량과 역량, competency와 capability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 한국 사람이 이 개념을 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선진국이 된 겁니다. 이 두 개는 이 두 단어를 번역할 길이 없어서 그냥 역량, 이것도 역량, 저것도 역량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쓰는 컴피턴시 모델은 성취증 모형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됐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한번 읽어봐서는 모르니까 이거는 그 이론책이기도 하지만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모델이 있어요. 모형이죠. 그러니까 APM, Achievement Prediction Model. 그 모델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머릿속에 다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다 16개의 영양 요소를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소설책 보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하고 제껴놓으면 안 되는 책이죠.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르타 누스바움. 마르타라고 누스바움이라는 거 보니까 독일계 그 누스바움 그 독일계 그 뭡니까 이름이에요. 마르타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마사 이렇게 말하는 마르타 누스바움. 역량의 창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영어 제목으로는 Creating Capabilities. 그 역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두 가지 capability와 competency는 영어로 말하면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역량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competency에 해당되는 우리 한국말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capability를 이 누스바움 교수가 쓴 이 글을 번역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우리 한국어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전에 이 학자들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컴피턴시라고 쓰고 capability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용어를 담아낼 한 그 개념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 제 책에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시 정리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지능, 능력, 재능, 적성, 역량. 이것이 다 다른 말이거든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능 알죠. 능력 알죠. 재능, 탤런트라고 그런 걸 재능이라고 번역했죠. 적성, 이거 다 아는 말이에요. 역량이라는 말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사람들이 역량이라는 말이 어디다 쓰는지 대충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멋있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뭘 하면 뚝딱 하면 역량, 무슨 역량을 키워야 된다.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역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신조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컴피턴시와 케이퍼빌리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컴피턴시로서 만든 역량 개념은 높은 성과를 창출한 타고난 내적 성향이에요. underlying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씨앗을 품고 태어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80억 인구라면 80억 명 전체가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요.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독특한 내적 성향을 찾아서 연구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인사조직론의 인사론의 핵심입니다. 누가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찾아보는 그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역량, capability와 다른 점이에요. capability는 그럼 뭐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을, 타고난 재능을, 타고난 적성, 타고난 능력 이런 것을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타고난 뭔가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의 구조.
환경 조건의 구조, 시스템, 이것을 역량이라고 말해요. 사회에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역량은 다시 말하면 capability는 그 사회가 개인들이, 여러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 개인들이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컴피턴시로서의 역량 개념은 역량 요소를 9개로 정리합니다. 도구적 역량군이 있고요. 추상화 역량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지향적 역량군. 이렇게 9개가 핵심 역량 요소로 분류돼서 이것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 성취가 어느 정도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사 누스바움이 얘기하는 핵심 역량 요소는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자유의 구조. 이 사람들은 철학자거든요. 마사 누스바움. 철학자이면서 법학자이고 시카고대 법대에서 법과 철학, 윤리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항목을 몇 개의 요소로 정리했는데 그것이 10가지입니다. 10가지인데 정상적인 수명의 삶을 그 사회가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신체 건강. 건강한 삶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 나라가 국민에게 대해서 각 개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건강한 삶과 영양과 주거와 의료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체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음대로 자기가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자기 결정권을 주어져 있어야 되고 감각과 상상과 사고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교육과 표현의 자유와 예술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둬야 되고 감정도 사랑과 애착과 애도 그러니까 슬픔과 이런 것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실천이성 선과 삶을 성찰하는 능력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신념과 세계관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타인과의 대화, 결합, 타인과의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하고 그런 거죠. 같이 만나는 사람들끼리 서로 업신여기거나 차별하거나 우리는 대개 남녀, 노소, 빈부,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잖아. 그러니 그런 거로부터 보호를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있잖아요. 우리 애완견이라든지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환경을 생각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놀이, 여가를 즐기고 서로 이런 무슨 극장이나 또는 오페라나 또는 그런 것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또 사장 남천동인가? 나는 유튜브 들어 엄청 재밌잖아. 나는 내 취향에는 잘 맞질 않아서 잘 안 보는데 정재준 선생이 그거 보셔야 된다고 나한테 그거 꼭 보여야 된다고 맨날 보내와. 그래서 그걸 내가 보지. 보면 재밌긴 해. 재밌긴. 재밌어. 내가 이 일생에 이 개그맨들 하는 것은 봉숭아 학당을 옛날에 본 거 외에는 이런 유머 프로그램 이런 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아니 웃기긴 하는데 그래서
본 적은 별로 없는데 남천동 그거는 맨날 정재수 선생이 나보고 그거 보라고 맨날 뭘 보내와. 그래서 가끔 들어가서 봅니다. 자기 통제, 정치적 참여. 자기 통제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장하고 누구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적 소유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런 10가지 정도의 핵심 요소들을 그 국가가 각 개인에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마사 누스바움이.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인도계 미국인이잖아요. 그 인도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그 경제학으로 그래서 인도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합리적이다 이 책을 보고 내가 많이 그 아마르티아 센은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실제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르티아 센하고 사실은 이 마사 누스바움은 거의 같은 계열에 써 있어요. capability, 조직, 국가의 capability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을 창조해서 국민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누구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실현의 길을 국가가 열어줘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Creating Capability, Capability가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Capacity와 또 다르죠. Capacity는 그 수용 능력 뭐 그런 캐파가 얼마나 되느냐 뭐 그런 거잖아. 그 수용장의 캐파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그 야구장 그 축구장에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능력 캐파 이게 얼마나 되느냐. 선박에도 다 캐파가 있잖아요.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캐파가 있는데 이 capability라는 것은 이런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 capability 그것을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 마사 누스바움의 이 역량의 창조라는 이걸 보고 나는 이 사람이 컴피턴시를 창조한다고? 컴피턴시를? 그때 그 얘기가 아니야. 전혀 다른 얘기야. 국가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기회를 그 국민에게 국민 개개인에게 제공해주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 아마티아 센은 경제학자고 이 누스바움은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철학 그 법과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법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쓴 이거를 보고 아니 이렇게 진짜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그게 대동세상 아닌가? 이재명이 추구하는 대동세상이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자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GDP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이런 그 대동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GDP를 늘려야 되지만 GDP만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처럼 어떻게 되는 거야? 기득권 카르텔이 딱 0.1%야. 어느 나라나. 그 인구의 0.1%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야. 자기들을 위해서.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심우정이 하는 꼴 봐. 최상목 하는 걸 봐. 한덕수 하는 꼬라지를 봐. 응? 순전히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 국가와 민족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잖아. 대동세상을 하겠다는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든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네가 등골에 빨대를 꽂아놓고 계속 흡혈귀 노릇을 하는 거죠. 나는 0.1%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 두 개념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컴피턴시, 내가 연구하는 컴피턴시와
이런 철학자와 경제학자가 연구하는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인류가 계속 갈 수 없다. 이런 강력한 주장을 하시는 이분이 또 마사 누스바움은 시적 정의라는 책도 썼어요. 내가 그걸 읽어보고 이런 사람이 그 시적 정의야 우리 철학자니까 이제 정의론 윤리학자고 그러니까 정의론을 가르치잖아. 존 롤스의 정의론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GDP 중심의 어프로치 그러니까 경제만 성장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올바른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경제적으로는 아주 가장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실제로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향점은 뭐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지향점. 우리 헌법에도 써 있고 독일 기본법에도 써 있는 바로 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로 만들면 그것이 대동세상이 되고 그것이 기본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피턴시로서의 역량은 직무 담당자의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직에 여기서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해서 유능한 사람을 공직에 나와서 대동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유의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돼요.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SSPP를 만들어내자. 그것이 바로 뭐냐? 대동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사 누스바움이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얘기한 바로 그 대동세상, 그 역량을 창조하자고 주장하는 이 미국인들이 주장이 이재명이 말하는 대동세상 기본사회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경제학자들은 주로 매크로한 레벨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철학자들도 다 매크로한 레벨이죠. 근데 나처럼 인사조직론을 하는 사람은 마이크로한 레벨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직무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유능함과 무능함을 분별해서 그 유능함을 가지고 직무에 보임해서 그 사람들이 capability로서의 역량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느냐?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도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 이재명은 유능한 인재들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려면 누구라도 이런 이론적 모델을 가지고 유능한 인재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뭘 때문에 이 강의를 하게 됐는지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46분, 47분이 됐는데 빨리